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염기 파트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할 파트랑 이제 다음 시간에 할 파트 해서 이제 우리 이제 아무래도 염기까지 산 염기 파트의 중화 반응 전까지 시험 범위가 나올 것 같고요. 기말고사 때는 뭐 천천히 뭐 중화 반응 공부하면서 앞에 있는 거 예습 복습하고 좀 활동적인 거 좀 많이 놀고 많이 뛰어놀고 뭐 운동장에서도 공부할 수 있죠. 운동장에서도 제가 원래라면 체육 선생님 되는 게 꿈이었어요. 제가 운동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마 체육 선생님들을 보면 알겠지만 제가 그만큼은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화학을 가르치게 된 것 같은데, 화학이라든가 뭐 과학 이렇게 개념을 가르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에게 다시 인생의 기회가 한 번 더 생긴다면 좀 더 운동 열심히 하는 이제 신체와 그런 정신력을 가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음 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만약에 다음 생이 있다면 체육 선생님이라던가 뭐 요리사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리 좋아하거든요. 요리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 옷 입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림 그리는 것도 취미가 많은 것 같아요. 예체능 쪽인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각자 하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런 하고 싶은 것들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도 물론 하면서 찾아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학이 제일 재미없는 것 같아. 공학이라던가 그런 공부하는 게 제일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뭐 돈을 벌기에는 가장 쉬운 것 같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공부가 제일 재미없는 것 같아. 아무튼 여러분들 각자 개인적으로 이제 잘하는 거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꿈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산 염기 파트 그대로 나가다 보니까 산 파트를 좀 전까지 제가 수업을 진행을 이제 강의를 찍고 바로 염기로 넘어가다 보니까 대충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뭐 다음 날 들을 수도 있고 뭐 다음 날 들을 수도 있고 일주일 뒤에 들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혹시나 그 전에 못 들은 사람이나 기억이 가물가물한 사람들은 제가 앞에 수업했던 내용들 한번 쭉 다시 빠르게 1.5배속이나 2배속으로도 들을 수 있나 모르겠다. 그렇게 들어서 좀 한번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 염기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염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염기가 염기는 오히려 더 쉽다고 저는 생각해요. 염기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은 이제 산의 정의에서 반대되는 정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H2O가 있으면 이제 이게 수소 양이온과 분해를 했을 때 수산화 이온이 이렇게 생길 수 있죠. 수산화 이온이죠. 이건 수소 양이온이고 수산화 이온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과 염기를 이렇게 공부를 할 때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딱 편할 것 같아요. 우리 pH를 공부할 때도 중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pH가 낮아질수록 산인 거고 pH가 커질수록 이제 염기가 되는 거죠. 제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pH가 있고 여러분은 아직 안 배웠겠지만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게 되면 이 수소 양이온의 개수를 이렇게 파악한 게 pH예요. 수소 양이온의 개수가 커지잖아요. 그럼 이 마이너스 로그라는 숫자를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 pH가 그러니까 이 계산을 하면 수소 양이온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이 값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0에 가까워지게 돼요. 그리고 수소 양이온의 개수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라는 값이 수소 양이온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농도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커지게 설정이 돼 있어요. 이거를 풀어주면요. 그래서 pH가 커진다는 말은 수소 양이온이 개수가 적다는 걸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소 양이온의 pH가 떨어진다는 거는 수소 양이온의 개수가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나중에 공부하실 때 편할 겁니다. 그래서 pH가 커질수록 염기고, 수소 양이온이 적다는 뜻이죠. pH가 적어질수록 산에 가깝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가면 POH라고도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pH와 POH가 있습니다. 이게 역반응인 거예요. 역으로 갑니다. 이게 역으로 가는 거예요. pH 7, pOH 7은 모두 다 중성을 뜻하는 거고요. 여기서 막 이 pOH가 예를 들어 1이잖아? 그러면 pH는 13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더했을 때 14가 나오면 정상이거든요. 이해하셨나요? pH 13이라는 뜻과 pOH 1이라는 숫자가 똑같은 수용액을 계산했을 때 나오는 숫자인 거예요. A라는 수용액이 있는데 얘가 pH가 1이라고 칩시다. 이거의 pOH를 계산을 하면 13이 나와요. 이해하셨죠? 그런 식으로 나타내진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알고 가시면 나중에 공부할 때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화원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이것까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딱 통합공학 내용에서 공부를 해야 할 내용은 염기라고 하면 이 OH-에 초점을 맞추시면 된다는 겁니다. 수용액 조건 H2O의 수용액에서 이제 염기 말고 이제 염기를 넣었을 때 이제 OH-를 배출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시 한번 들어볼까요? 수용액 조건입니다. 이것도. 자, 염기의 이온화에서 수산화 나트륨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나트륨은 강염기라고 합니다. 강염기. 염기 중에서 되게 센 축에 속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어이구 얘 왜 이래? 오늘 좀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어가지고 다시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설명을 어디까지 했었냐면 염기의 이온화라고 해서 수산화 나트륨까지 했습니다. 우리 그 염기의 이온화에서 수산화 나트륨이 있는데 NaOH라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죠. 수산화 나트륨은 강염기에 속하는 친구들입니다. 염기성이 강한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물에 들어가게 되면 나트륨 이온과 그리고 수산화 이온, 음이온으로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초점을 봐야 할 것들은 이제 수산화 음이온이 이제 생김으로써 염기성을 띠게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산과는 다르게 산 같은 경우는 수소 양이온이 이렇게 생기면 얘가 이제 H2O와 결합을 해서 H3O 플러스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염기 같은 경우는 이렇지는 않아요. 그냥 OH- 자체로 이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그냥 OH-가 이제 물에 녹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산화 나트륨이 강염기로서 이제 NaOH라고 생겼고요. 나트륨 양이온과 OH-를 이렇게 빼냅니다. 수산화 칼슘이 또 있어요. 칼슘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KOH라고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나타내질 수 있어요. 수산화 음이온이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칼륨 양이온이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봐도 이제 대충 어떤 흐름인지 알겠죠? 그 다음 수산화 칼슘에 대해서 한번 수산화 칼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칼륨이죠. 칼슘이 이거죠. 칼륨 칼슘입니다. 칼륨 칼슘. 자, 칼슘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OH 같은 경우는 이제 OH로만 봐도 분자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OH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표시하게 되면 H2가 들어간 거예요. O도 사실은 두 개가 들어간 건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모아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따라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 그리고 OH-가 총 두 개가, 두 개가 생기게 되겠죠.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우리 최외곽전자 공부했던 것처럼 칼슘의 최외곽전자는 최외곽전자가 두 개입니다. 이 안에는 8개가 들어가 있겠죠. 8개 생략하겠습니다. 자, 두 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두 개가 빠져나가려고 할 겁니다. 그쵸?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이 빠져나가는 걸 OH-가 가로채는 겁니다. 근데 가로챌 때 OH당 하나의 전자가 들어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하나가 들어가는 거. OH-가 있을 때 여기가 하나만 들어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산소가 이제 들고 가는 거예요. 수소가 수소와 산소 중에서 이제 산소가 들고 가는데 이 두 개가 분자 상태로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전체로 마이너스를 음이온을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개가 들어가죠. 따라서 이 전자 각각을 수소 음이온, 수산화 음이온이 하나씩 들고 가면서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OH-당 당 한 개의 전자가 들어가는데 OH-가 총 두 개죠. 그래서 두 개가 전자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따라서 OH-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죠. OH- 한 분자당 한 개의 전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쵸? 근데 두 분자당은 두 개가 들어가는 거겠죠. 그쵸? 분자 한 개당 하나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 반대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H 수소 양이온 원자 하나당 기억나시나요? 한 개의 전자가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수소 분자 한 개당 두 개의 전자가 들어가는 우리 수소 기체가 만들어지는 반응에서 했을 겁니다. 아마 앞에 우리 강의 올라왔던 거 공부하시면 분명 우리 1학기 기말고사 중간고사 내용이 있으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자,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산화 나트륨 그리고 수산화 칼륨을 이렇게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 설명을 안 한 게 있다면 아무래도 수산화 칼슘과 수산화 칼륨 나트륨에 대해서 일가 이가 염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한 것 같은데, 일가 염기라고 한다면 OH-를 한 개만 배출하는 친구를 이야기를 하고, 그 예시로 NaOH 좀 전에 했었죠. 수산화 나트륨과 수산화 칼륨이 있겠습니다. 수산화 칼륨이에요. 제가 저도 발음하면서 계속 틀리는데, 일가 염기로 하면 각자 하나씩 들고 있죠. 염기를 OH-를 한 개를 포함하고 있고 한 개를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수용액에서요. 수용액 조건이 아니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수산화 칼슘이 있죠. 수산화 칼슘 이가 염기에 해당되고요. 이가 염기라는 뜻은 OH- 염기를 즉 두 개까지 내어놓을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CaCO3 CO 잘못했다. 계속 CaCO3 하니까 내가 계속 틀리네. CHOH- 두 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마이너스는 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칼슘 입가 그리고 OH- 두 개가 배출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개에 초점을 맞춰서 이가 염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두 개라던가 뭐 이런 개수를 따질 때 우리가 몇 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도 이가 양이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칼슘 이가 양이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렇다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에 있어서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가양이온, 일가양이온 이런 것도 여러분들 충분히 과학 경시대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이라고 하면 결국 산과 동일하게 OH-를 빼내는 성질이 공통적인 산과 염기에서 이제 나타내는 거겠죠. 산은 아니겠지만 염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산 같은 경우는 수소 양이온을 배출하기 때문에 산에 속하는 성질을 결정하게 되는 게 이제 이 두 가지 성질에 의해서 결정되는 공통적인 성질이겠고요. 그리고 염기마다 이제 독특한 성질을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독특한 성질에 포함되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런 친구들이 수용액 조건에서 빠져나오죠. 빠져나오면서 OH-는 OH-대로 이제 염기성의 공통적인 성질을 띠는데 일조를 하게 되겠고요. 나머지 독특한 성질을 띠는 입자들은 얘네들 때문에 이제 띠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까지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염기하면 이제 그런 맛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런 독특한 성질이 염기성 물질마다 다른 게 있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굳이 설명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 전도성도 이제 포함할 수 있죠. 수용액에서 이제 전기 전도성을 띠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산과 마찬가지로 Na+, 예를 들면 OH-가 있다면 양이온 전극에 이제 각자 음이온 전극에 나트륨이 포함이 되게 되겠고요. OH-가 이제 양이온 전극에 포함이 되게 되면서 이 주변에 모이게 됩니다. 이러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이제 그냥에서는 할 수가 없고요. 당연히 H2O 수용액 조건에서만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수용액 조건에서 이런 식으로 분리가 일어날 테니까, 이러한 염기성과 산 수용액 같은 경우는 전기 전도성을 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뭐 오늘 수업 내용 거의 다 지나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제 미끈거리는 성질과 금속과의 반응, 그리고 지시약에 대한 색변화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염기 같은 경우는 이제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피부에 묻으면 미끈하다고 합니다. 우리 비누 기억나나요? 이 비누가 이제 손에서 미끈거리잖아요. 그리고 한, 둘, 셋, 넷, 다 6개는 아닌데, 자, 손이 있다 칩시다. 비누를 눈 뗐을 때 우린 손에서 이제 미끈거리는 걸 볼 수 있죠. 염기성이에요. 염기의 독특한 성질 중 하나가 이제 미끈거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산과 동일하게 금속과도 반응을 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산과는 다르게 금속과 반응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아예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게 염기도 금속과 반응을 해요. 금속과 반응을 합니다. 뭐 코발트와 뭐 니켈 뭐 요런 애들이랑 반응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나중에 가면. 근데 모두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울 때는 이제 대부분의 염기들은 산과 다르게 금속과 거의 반응하지 않는다. 거의 반응하지 않는다 라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이라는 거지, 사실 대부분이라는 거지, 사실 대학 과정에 가게 되면 코발트와 니켈에 이제 OH-가 리간드로 붙기도 하고 결합을 합니다.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반응을 하지 않는 거지, 거의 반응을 하지 않는 거지, 이제 일부는 반응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외워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마 문제로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금속과 대부분 반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틀린 게 되겠죠. 하지만 대부분 반응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지시약에 대한 색변화인데요. 제가 전 시간에 무무빨주노초파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세 개 줄 이렇게 그어주시면 이제 완성이 됩니다. 이게 뭐라고 했었나요? 그쵸? PP, 페노프탈레인 용액. 이게 뭔가요? 메틸 오렌지였습니다. 노초파, 이거 뭐였나요? BTB 용액이었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BTB 용액에서는 염기성일 때 파란색을 띠고요. 메틸 오렌지에서는 노란색을 띠고요. 그 다음 페노프탈레인에서는 빨간색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요 친구들은 이제 중성일 때 나타나는 거고요. 기억나시죠? 중성. 그리고 앞에 있던 이제 무, 빨, 노는 이제 각 해당되는 산에서 나타나는 색깔입니다. 자, 여러분, 이까지면 이제 염기 파트에 대한 내용까지 이제 넘어간 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고요. 아마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을 공부를 하게 되면서 아마 모르는 게 분명 생기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들 이제 질문으로 달아주거나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혹은 이제 인스타 DM으로 달아주게 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있잖아, 인스타를 제가 답변을 많이 못 해줬잖아요. 너무 많은 답을 해야 하고, 사실 제가 일부는 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씹은 것도 몇 개가 있어요. 씹은 게 뭐냐면 일부러 씹은 게 아니라 이제 너무 지난 이야기고 이래서 일부러 제가 이제 이 답장을 안 한 건데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해주는 거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관심 가져주는 거 정말 고맙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다 하다 보니까 제 업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해야 할 것도 못 하겠고, 뭐 아무튼 그래서 한 사람당 이제 제가 글을 한 번 달아주면 1분이에요 대충. 근데 60명한테 달아주면 60분이 흐르거든요. 근데 저를 팔로우하고 있는 친구들이 거의 230명 가까이 돼요. 근데 거기에 제가 한 명씩만 답장을 해줘도 230분이 흘러간다는 거죠. 거의 몇 시간이야? 60 곱하기 4시간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 이해하셔서 이제 좀 적당히 이제 지금처럼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업 관련한 내용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 이제 또 인스타 다시 또 이렇게 활동하고 있으니까 질문해 주시면 여러분들 질문 받고 이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쓸데없는 것들은 이제 뭐 될 수 있으면 스토리에는 올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많이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파트인 산과 염기의 세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이 파트는 중간고사 내용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미리 이제 기말고사 대비하실 분들은 보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딱 오늘까지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